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신나게 노래 부르면 노랫소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우리들도 함께 불러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꺼지지 않는 빛이 있어요.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신나게 노래 부르면 노랫소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지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는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우리들도 함께 불러봐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이인태 작사 주유미 작곡의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노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6월 6일 현충일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6월 5일은 아마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의 날이라고 하면 왠지 거창한 이야기부터 떠오르곤 하는데요. 요즘 워낙 지구 환경이 위기다 하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이니 재활용이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등 뭔가 심각한 이야기들만 가득할 것 같거든요. 물론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환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 떠오르곤 해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 먹는 음식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보는 물건 하나하나까지도 누군가가 깨끗이 관리해주고 정성껏 길러주고 또 땀 흘려 배송해주신 덕분이잖아요. 당연하게 걷는 길도 타고 다니는 버스도 손에 들고 있는 책 한 권도 사실 제가 혼자 힘으로 만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햇빛만 필요한 게 아니죠. 비도 와야 하고요. 또 아주 양분의 흙도 필요하고요. 바람도 불어줘야 합니다. 이뿐인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들과 미생물도 함께 살아가야지 나무 한 그루가 그제야 비로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죠. 마치 사람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혼자 힘으로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사실은 가족과 친구, 이웃과 동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 나무 하나, 주변에 피어있는 꽃 하나를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몸이 아플 때 나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 우연히 마주치면 슬쩍 눈인사를 건네주는 이웃들. 어쩌면 그런 작은 연결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도요, 결국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무에게는요, 수많은 미생물, 곤충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자연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터전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 요즘은 환경을 생각하면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지금만 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계속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야 환경을 지키고 공동체를 보존하고 또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환경의 날은 이미 지났지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연결들을 가지고 어떤 연결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 뒤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마음과 또 묵묵히 우리의 양분이 되어주고 있는 자연이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린 진짜 매분 매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책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았는데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또 서로 기대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수많은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초록이 짙어지는 6월, 그림책 속에서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감사의 의미를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노래는 박아세 작사 작곡의 이제부터야입니다. 이제 곧 시작이야. 우리가 노래하고 기다리고 꿈꿔오던 시간이 온 것 같아. 무대 위 노래하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건넨 꿈을 불러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윗뚜뚜뚜 뚜윗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윗뚜뚜뚜 뚜윗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무대 위 춤을 추는 아무것도 몰랐던 내게 조심스레 걷는 꿈을 물었던 질문과 이뤄가는 나 꿈을 꾸는 걸까 마법의 주문 뚜윗뚜뚜뚜 뚜윗뚜뚜뚜와 이 꿈이 깨지 않게 다시 또 불러 뚜윗뚜뚜뚜 뚜윗뚜뚜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잠시만 여기 멈추지 않고 이제 겨우 시작했을 뿐 거짓말 같은 시간이 왔어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깨지 않아도 될 꿈을 꾸고 I will fly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있게 이제부터야 나도 모르던 나와 발을 맞추고 노래하는 우리 꿈을 꿀 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5월 킨더랜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이현영 작가님의 이상한 지구 영웅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환경이라고 하면 더불어가는 삶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책은요.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를 아주 따끔하게 꼬집어주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우선 이 책의 작가 이현영 작가님은요. 일상 속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찾아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세요. 한국 그림책 출판협회 공모전, 그리고 앤서니 브라운 공모전, 또 상상만발 그림책 공모전 등 4번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쓰고 그린 그림책으로는 콩떡콩떡 줄넘기, 하얀 숲, 대단한 날개, 또 훌쩍훌쩍 노랑이 등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상한 지구 영웅은요. 우선 판형은 조금 조그만한 그림책이에요.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한 15cm 정도는 작고요. 가로는 한 0.5mm 정도 뚱뚱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표지는 하늘색인데요. 그 지구 영웅으로 보이는 아주 노란색의 반짝이는 그런 선글라스를 낀 아이가 이렇게 슈퍼맨 같은 복장을 하고 한 손으로 지구를 손끝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고 있는 망토, 빨간색 망토에는 이상한 영웅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 망토 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파이더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복장을 한 영웅들이 잔뜩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구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손끝에서 돌아가고 있는 지구는 뭔가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입술이 찌글찌글하고 머리 한쪽에는 반창고를 2개나 붙인 걸 보니 그닥 편해 보이진 않는데요. 과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수많은 환경 그림책을 보셨을 거예요. 특히 최근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룬 환경 그림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부분의 환경 그림책들은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이컵 쓰지 말아요.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면 어떨까요? 비닐 대신에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사용하면 어때요? 플라스틱 빨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에 다회에 사용 가능한 그런 물건들을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죠. 또 내가 안 쓰는 물건은 다른 사람과 나누고요.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재료를 사용하고 또 음식을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만 하면 정말 지구가 지켜질까요? 이 책 속에서 진짜 지구 영웅을 찾는 여정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딘가 고개를 갸웃하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자주 들어본 이야기고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이 그림책 속의 그림 속에서는요, 꼭 그런 행동들이 지구를 위하는 행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쓰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은 이 아이의 집에는 수십 개의 텀블러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요, 이 환경 문제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긴급해짐과 동시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정답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구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위한다면서 구매한 텀블러 집에 몇 개나 있으세요? 에코백은 몇 개 가지고 계시죠? 혹시 여러 번 사용 가능한 빨대 같은 것들을 씻기 위해서 계속 쓰게 되는 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제가 최근에 수업을 위해서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이 환경 문제는 단편적인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재활용을 상상하며 이건 재활용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내놓은 옷과 플라스틱들이 사실은 재활용이 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런 환경 유해 물질들을 배출하게 되고요. 그것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버리는 양의 아주 극소수일 뿐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뭐였냐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생각 안 나는데 한 환경 관련 박사님이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 폐기물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꼭 다시 뭔가를 만들어 재생산을 하는 재활용이 아니라 얘를 그냥 연소시켜서 그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을 포집해서 처리하고 그 열에너지를 다시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환경에도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단순히 플라스틱을 태우면 환경 오염에 너무 안 좋아. 환경 대기 오염을 너무 많이 시켜 라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발상을 전환해서 플라스틱을 태우되 그 열에너지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잘 정화하고 처리해서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환경에 더 이로운 재활용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되게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버리고 있는 수많은 옷들은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거는 정말 극소수라고 합니다. 많은 양들이 컨테이너 채로 국외로 이제 수출되어 나가는데요. 그 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동남아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나라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헌옷들이 오잖아요. 그것들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옷이 산이 돼서 소가 버려진 옷들을 풀처럼 질겅질겅 씹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진짜로 위한다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상한 지구 영웅이었던 것 같아요. 종이컵을 쓰지 않고 텀블러를 쓴다면 그 텀블러 한 개를 여러 번 계속 사용해야지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거에 대한 환경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 비닐 한 번 안 쓰는 대신에 에코백을 구매했다면 그 구매한 에코백을 비닐을 수천 번, 수만 번 쓰는 동안 그 에코백 하나를 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야지 내가 그 의도했던 환경 보호의 효과가 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요,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육류 섭취에 대한 육류 섭취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들 같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꼬집어주고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또 이런 책은 청소년들과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시다면은요. 박준영, 송고은, 조윤상 기자가 쓴 헌옷 추적기라던가 미카엘라 르메르 작가의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이런 책들 추천드릴게요. 이 책들은요. 한 중고등학생 정도부터는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만약에 글을 잘 읽는 초등 고학년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이어지는 노래는요. 김민주 작사 작곡의 소중하다 소중해입니다. 소중하다 소중해 윙윙 날아가는 꿀벌 소중하다 소중해 비 오는 날 만난 지렁이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4월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된 비에 지지 않고입니다. 이 책은요. 미야자와 겐지 시인의 시에 권정생 작가님이 번역을 해주신 책이고요. 고정순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라고 하면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작가님이 쓰신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은하철도의 밤입니다. 한국 분들 아마 제 연배 정도 되시는 분들이라면 은하철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죠. 은하철도 999. 바로 그 애니메이션의 모티브가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미야자와 겐지 작가님은요. 1896년에 태어나신 작가님이시고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 작가님은요. 정말 청빈하고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셨고요. 이 글 속에서 자연과의 깊은 교감과 우주를 향한 무한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미야자와 겐지의 작품은요, 사후에 전쟁의 상흔으로 상처 입은 일본 사회의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불러일으키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이 얼마나 청빈하게 사셨냐면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대표작으로는 은하철도의 밤, 첼로 켜는 고슈, 그리고 또 주문 많은 요리점 등이 있습니다. 이 작가님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권정생 작가님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권정생 작가님은요, 1969년 강아지똥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작가로 등단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이분도 청빈하게, 마냥 선하게 자연과 교감하고 공감하며 사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 권정생 작가님이 이 미야자와 겐지 작가의 오늘 소개해드리는 비에 지지 않고라는 시를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옮겨 적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정생 작가가 옮겼던 이 비에 지지 않고는요. 1989년에 출간된 날자 깃을 펴지 못한 새들이여라는 책에 처음으로 실렸지만 이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절판되는 바람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아주 귀한 번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2년 그 빌뱅의 언덕이라고 하는 권정생 산문집이 창비해서 출간되면서 이 번역본이 다시 수록되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요번 요 그림책이 이 번역을 가지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출간되게 되었다고 해요. 워낙 서로 삶이 공통점이 많아서 그런지 이 권정생 작가는 미야자와 겐지의 시에 담긴 마음과 정신을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다시 길어 올려서 번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되게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사실 다양한 작품이 이 미야자와 겐지 작가의 다양한 작품이 지금 우리나라에 계속 번역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저작권 그 제한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연도가 70년이 넘었으니까 출간된 지가. 그래서 이제 계속 많이 출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권의 그림책이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됐는데 전부 다 제목이 비에도 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책만 유일하게 비에 지지 않고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에도 지지 않고 이러면은 좀 강해 보이고 내 결심이 되게 세 보이고 나는 여기에도 지지 않아 이런 결의가 좀 돋보이는 반면에 비에 지지 않고는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권정생 작가의 철학과 태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 그림을 그리신 고정순 작가님도 역시나 좀 비슷한 결이신 것 같아요. 소외된 어린이가 없길 바라며 그림을 그린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는 작가님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을 쓰셨죠. 뭐 봄꿈, 옥춘당, 시소, 가드를 올리고 뭐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 고정순 작가님의 가드를 올리고 그리고 봄꿈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드를 올리고는 뭔가 삶에서 수없이 얻어 터지는 일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나의 가드를 올리는 삶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지만 그래도 끝끝내 다시 일어서게끔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고 지칠 때 가드를 올리고를 읽으면 제가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봄꿈은 이제 광주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5.18 민주화 운동 때 이제 아버지를 잃은 한 아이의 그 이야기를 굉장히 아름답고 담담하게 담아내셨는데요. 이 책 쓰시다가 쓰러지실 정도로 고생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 책 역시도 진짜 너무 읽을 때마다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하는 책이니까요. 이런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비에 지지 않고는요. 고정순 작가님이 현재 경기도 파주에 살고 계시는데요. 이 경기도 파주의 풍경을 담아내셨다고 해요. 굉장히 소박하면서도요. 그림 한 장 한 장이 좀 되게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하는데요. 물감을 계속 켜켜이 덧칠하다가 또 긁어내고 다시 칠하고 이런 기법을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책 판형은요. 거의 A4 용지랑 비슷한 크기인데 세로 길이가 조금 한 0.5mm, 1cm 조금 못되게 길쭉한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표지에는 굉장히 겨울 나무 같은 느낌의 나무의 그림자가 아련하게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 노란색으로 어떤 새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바로 뒷장을 이제 넘겨서 첫 페이지로 들어가면은요,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데요. 바로 까마귀입니다. 권정생 작가가 생전에 안동교회에 그 종지기로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책에서는 그래서 이 권정생 작가가 생전에 사셨던 그 안동교회 종탑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이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미야자와 겐지의 시를 함께 읽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모두한테서 멍텅구리라 들으며 칭찬도 듣지 말고 괴로움도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다. 이 부분이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미야자와 겐지 작가와 권정생 작가님이 어떤 삶을 바라셨는지가 너무 잘 드러나는 그런 글귀였어요. 좀 바보스럽게 너무 내 사리사욕 따지지 말고 좀 손해보더라도 괜찮아. 그냥 좀 바보스럽게 너무 과한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한테 괴로움을 주는 건 더더욱 싫고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바람이 참 이 삶의 태도가 너무 멋있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제가 오늘 그 코난 오브라이언 토크쇼에 돼가죠. 이 사람의 하버드 졸업 연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연설 말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버드라는 말이
당신을 소개하는 마지막 말이 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사람인데 하버드라는 말이 나를 소개하는 마지막 말이 되지 않고 그 말이 가장 덜 중요한 말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 비에 지지 않고에서 나오는 그런 작가들의 삶의 태도와 어느 면에서는 좀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런 명예나 그다음에 칭찬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나의 주변을 단정하게 소박하게 가꾸면서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지나치게 나를 위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나를 꽉 채웠을 때 그제야 비로소 그 삶의 의미가 빛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정순 작가님이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워서 요거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책의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위에 죽은 시인의 시를 옮겨 적는데 옮길 수 없는 무엇이 남아 꺾이는 핑계가 되고 기어이 살아갈 이유가 되니 분주한 게으름으로 무엇도 이겨내지 못한 나는 나의 낯익은 목격자. 죽은 시인의 죽지 않는 시를 옮겨 적는데 바라던 모습은 멀리 있고 나는 여기에 있네. 시인과 번역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린 작가 고정순 작가님의 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최영한 작사 이세의 작곡의 동그랗게 피는 꽃입니다. 마음이 곱디고와 동그랗게 피는 꽃 해님을 닮으려고 동그랗게 피는 꽃 바라보는 나 곱곱배다 닮으라고 곱디고은 내 마음 쏙배다 닮으려고 동그랗게 피는 꽃 달림을 닮으려고 동그랗게 피는 꽃 마음이 곱디고와 동그랗게 피는 꽃 해님을 닮으려고 동그랗게 피는 꽃 바라보는 나 곱곱배다 닮으라고 곱디고은 내 마음 쏙배다 닮으려고 마음을 빼짚어 동그랗게 피는 꽃 달림을 닮으려고 동그랗게 피는 꽃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9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창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 찾아보셔도 되고요.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3월 국민서관에서 출간된 쉿! 지금은 준비 중입니다. 이 책은 빅토르 마르티뉴크 작가가 글을, 옥사나 드라치코스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김영선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네요. 빅토르 마르티뉴크 작가님은요. 우크라이나 리비우에서 활동하는 작가님이시고요. 현재 박물관에서 일하시면서 인디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마 이 책이 한국에서 출간된 첫 번째 책인 것 같아요. 옥사나 드라치코카 작가님 역시 우크라이나 르비우 국립예술아카데미에서 회화를 전공하셨고요. 2021년부터 3년 연속 볼로냐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최종 후보에 오르시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작가님이십니다. 현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여러 출판사와 잡지사와 함께 협업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번역을 맡으신 이 김영선 번역가님은요. 2010년에 무자비한 월러비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IBBY 어너리스트 번역 부분 상을 받으신 번역가님이시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책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힘쓰면서 20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신 아주 실력 있는 번역가님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쉿! 지금은 준비 중이라는 그림책은요. 우선 판형은 세로 길이는 A4 용지랑 거의 비슷하고요. 가로는 한 2-3cm 정도 더 뚱뚱한 그런 그림책이에요. 아주 짙은 파랑에 매력적인 그림체가 돋보이는데요. 이 표지에는 다양한 그 관악기 연주자들이 이제 앉아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그 스코어라고 하죠. 지휘자가 보는 이제 악보가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현악기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피아노와 관악기 그리고 큰 북, 타악기로 구성된 그런 오케스트라인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에도요. 윈드 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이렇게 관악기와 타악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가 좀 문득 떠오르기도 하는 그런 그림책이었어요. 이 책은요. 재미있는 게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려고 하면은 악기 연주자가 한 명씩 사라져요. 그리고 그 악기 연주자는요. 그 다음 장면에 오케스트라 그 연습실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지금 연습실에서 연습하지 않고 뭐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하죠. 자, 지휘자는요. 연주자가 한 명씩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습은 계속해야죠 라고 하면서 책임감 있게 다시 지휘봉을 높이 올리고 연주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 한 명씩 사라지게 되죠. 결국에는 마지막에 있던 연주자까지 사라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순간 지휘자가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아주 감동적인 일이 펼쳐지게 돼요. 어떤 일일지는 그림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라는 거는요. 진짜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조화와 배려라는 것을 저절로 몸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나의 악기의 소리와 옆에 사람의 악기의 소리가 잘 조화롭게 들릴 수 있도록 계속 서로 맞추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또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여야지만 빛난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저희 아이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에서도요, 저희 아이의 파트인 그 타악기 파트의 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타악기 앙상블 드럼 라인이고요.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7명의 친구들이 연주한 곡입니다.
한번 같이 감상하시고 마지막 책 소개로 넘어갈게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이번 달 6월에 출간된 권윤덕 작가님의 만인의 꽃밭입니다. 이 책은 길벗 어린이에서 나왔고요. 권윤덕 작가님 하면은 뭐 한국 그림책계의 데모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요? 이 1995년에 만인의 집을 첫 책으로 출간을 하면서 그림책 작가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꽃할머니, 시리동동, 거미동동, 일화도구, 나무도장, 용맹호 등 다양한 시사적인 그림책, 또 환경 문제를 다룬 그림책, 또 아이들의 그런 말놀이에 또 너무 괜찮은 그런 그림책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그림책들을 쓰고 그리신 작가님이시고요. 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민주인권 기념관에서 진행됐던 민주인권 그림책 프로젝트의 총괄 감독을 맡으셨던 그런 작가님이시기도 합니다. 만인의 꽃밭은요, 만인의 집이 태어나고 나서 무려 3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만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우선 판형은 A4 용지랑 비교했을 때 세로 길이는 많이 작아요. 이 책이 가로로 길쭉한 책이다 보니까 세로 길이는 한 10cm 정도 작고요. 가로는 한 10여 cm 정도 뚱뚱한 가로로 길쭉한 판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흑백으로 보여졌던 그 만인의 집에 아주 흐드러지게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그런 표지 그림을 담고 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은요, 아이가 엄마가 되어서 자신의 아이에게 다시 그림책을 읽어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이 꽃밭에서 피고 지는 꽃들의 모습과 함께 담아내신 것 같아요. 이 권윤덕 작가님이 동양화 화풍을 이용을 하셔서 이제 그림을 주로 그리시는데요. 이 작품을 그리실 때 제가 작년에 만인의 집 원화전을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권윤덕 작가님께서 이 만인의 꽃밭을 그리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 만인의 집을 그릴 때 썼던 끝이 달고 달아 뭉툭해진 붓을 30여 년 만에 다시 꺼내서 이 만인의 꽃밭을 그릴 때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꽃밭에 가득 피고 지는 그 꽃들에 따라서 시간이 흐르고 매년 또 같은 봄이 돌아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면 또다시 봄이 돌아오고 매년 같은 계절이 오고 가지만 그 속에서 꽃은 피고 열매를 맺고 또 우리는 자라죠. 그런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보는 내내 들었습니다. 또 이 권윤덕 작가님 작품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반가운 고양이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윤덕 작가님은요, 그림의 그 아주 세세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담아내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사진을 찍는 듯한 정확함이 아니라 정말 동양화와 비슷해요. 이 자세하게 그린 부분들에 따라서 포인트가 가는 부분에 따라서 사람의 시선이 움직이는 흐름을 다 생각을 하셔서 사물들을 배치를 하고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요, 마당에 피는 수많은 꽃들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피는 꽃들 중에서 모르는 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꽃도 있었구나 하면서 무릎에 탁 치면서 봤는데요. 우선 장면마다 세밀한 묘사 다음에는 한 페이지 가득 꽃들이 잔뜩 피어있는 장면들이 있어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던 그런 그림책이기도 해요. 만인의 집과 함께 읽어보시면서요. 이 30년의 세월의 간극, 무려 30번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지나는 동안 만인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상상해 보면서 그 시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박상재 작가 이세희 작곡의 온 세상은 꽃밭입니다. 푸른 하늘엔 구름꽃 밤하늘엔 별꽃 산에 가면 산나리꽃 들에 가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린 4권의 그림책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시는 그림책 한 권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무더워지는 6월입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이 나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은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말래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